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아이클리어 24년도에 나온 아노말리 클립이라는 논문이고요.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클립을 이용하는데 이제 그거를 테스트 셋에 대한 파인 튠이 전혀 없이 제로샷으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거를 할 때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오브젝트 어그노스틱하게 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밝힌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로샷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테스트 셋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파인 튜닝이나 사전에 프리트레인 없이 아노말리를 찾아내는 걸 얘기를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auxiliary 데이터셋,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임의의 아노말리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MVTech AD 데이터셋이라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인에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개가 좀 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점은 이제 테스트셋에 메디컬 데이터셋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브레인 MRI 같은 데이터셋도 테스트셋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메디컬 데이터셋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임의의 MV텍 AD 데이터셋을 클립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이제 메디컬 데이터셋에 인퍼런스를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프리트레인드 클립을 이용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려는 연구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 연구에서는 그 능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이유로 일단은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foreground 오브젝트의 세만틱, 클래스 세만틱을 이제 온라인 시키는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를 그냥 잘 맞추고 안 맞추고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뭔가 비주얼적인 애브노멀리티나 노멀리티를 맞추는 데는 좀 성능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 클래스 세만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좀 떨어뜨리고 이제 이미지 전반에 관한 것을 좀 보는 쪽으로 해서 앱노멀리티나 노멀리티를 맞추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논문의 요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아노말리 리전 같은 경우는 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텍스트 프롬프트랑 유사도가 높은 부분들을 이제 아노말리 리전으로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데이터셋에도 모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티브 어그노스틱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이거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좋았고,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소위 말하는 그냥 꿈보다 해몽식으로 약간 갖다 붙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어떤 데이터셋의 아노말리 패턴이라는 게 대체로 좀 비슷한 어떤 숨겨져 있는 그 언더라잉 캐릭터리스틱 중에 좀 쉐어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메탈 넛이나 플레이스 스크래치나 뭐 트랜지스터의 위치가 좀 잘못 미스플레이스먼트 되어 있거나, 그리고 뭐 의료 영상에서 그 튜머나 리전 같은 거에 좀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게 어떤 알 수는 없지만 커먼한 캐릭터리스틱을 쉐어, 어떤 커먼한 비주얼 캐릭터리스틱을 뭐 쉐어하기 때문에 뭐 우리의 방법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성능이 잘 나오니까 좀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네. 음. 네. 네. 혹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일단 여기까지가 인트로고요. 그 뒤에 그 방법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좀 다시 한번 뒤에 짚을 거긴 한데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건 결국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말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랑 앱노말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어거노스틱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는 물체의 종류나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모든 데이터셋에 다 유니버설하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의 유사도로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아노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거나 혹은 어떤 픽셀에 아노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 유사도를 계산해서 아노말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유사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이랑 로컬 피처 맵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제 auxiliary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펑션으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네네. 아니야. 다음 장에서 설명 주실 것 같아서. 일단 네네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글로벌 이미지 임베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드 VIT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제 VIT도 트랜스포머니까 거기에 제일 앞에 CLS 토큰이 있잖아요. 그 CLS 토큰의 임베딩을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비주얼 임베딩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벡터가 되겠죠. 어떤 D 디멘전의 하나의 토큰이니까 그냥 벡터가 될 거고 텍스처얼 임베딩 같은 경우도 프리트레인된 클립 인코더에다가 태우면은 이제 D 디멘전의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와 벡터 사이에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떤 스칼라 값들이 나올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동시에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바탕으로 이 주어진 이미지에는 아노말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이 노멀과 에브노멀 중에 이제 노멀 텍스트 임베딩과 유사도가 더 높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어진 영상은 노멀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아노말리 텍스트 프롬프트랑 유사도가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와 유사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주어진 주어진 테스트 단계의 이미지는 이제 아노말리가 있는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LS 말고 다른 이제 모든 그 토큰들 다 이어붙이면 이제 피처 맵이 되겠죠. 예를 들면 HV, W by D 디멘전의 피처 맵이 될 텐데 이거와 이제 텍스처얼 임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해가지고 각 픽셀별로 노멀과 유사도가 높은지 앱노멀과 유사도가 높은지를 다 이렇게 쭉 훑으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앱노멀과 유사도가 높은 요 히트맵에서 지금 하이라이트된 요 부분들만 이제 아노말리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 세그멘테이션 맵과 비교를 해서 이제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트레인을 쭉 한 다음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임베딩과 이 텍스처얼 임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노멀 vs 앱노멀의 여부를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 특정 위치까지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로컬 피처 맵을 VIT에서 뽑아가지고 그거와 텍스트 임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노멀보다 아브노멀과의 유사도가 더 높은 부분들을 이제 아노말리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노멀 이미지인지 앱노멀 이미지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가 앱노멀 리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상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아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방법에 대한 오버뷰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진행. 네, 저도 딱히 없습니다. 네네.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브젝트 어거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텍스트 프롬프트의 구성은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 템플릿 플러스 이제 뒤에 오브젝트 혹은 데미지드 오브젝트라는 워드 토큰을 붙여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면 이제 임의의 이제 2개의 단어로 구성된, 여기서는 12개로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을 해보니까 12개가 제일 적절해서 12개로 정했다고 했는데, 12개의 임의의 단어로 구성된, 뭐 예를 들면 클립 오리지널 클립 페이퍼로 치면 뭐 포토 오브 뭐 머시기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포토 오브에 해당하는 그런 템플릿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12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원래는 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넣게 되는데요. 기존의 많은 방법들은 예를 들면 뭐 고양이다 그러면 여기 캣, 뭐 강아지다 그러면 dog, 뭐 나사다 그러면 뭐 네일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특정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서 사전에 프리트레인을 하게 되면 막상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너무 그 클래스 이름들의 세만틱에 집중을 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너럴레이션 어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클래스 이름들을 이 자리에 넣지 말고 그냥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데미지드 오브젝트 그냥 이렇게 넣어주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 대신 이런 오브젝트와 데미지드 오브젝트라는 이름 플러스 앞에 12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어떤 걸 썼는지 디테일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남아 있어서 이게 코드가 그저껜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일단은 그냥 다 그냥 X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X, 그 있잖아 대문자 X로. 그래서 그냥 V1부터 V2까지 예를 들면 2가 12개라고 하면 XXXX 해가지고 X를 12개를 놓은 다음에 그냥 그 인베딩을 학습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저자한테 너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는데 맞냐라고 물어보는 상태인데 좀 답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XXX 한 다음에 오브젝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이 프롬프트 템플릿의 인베딩을 배우도록 학습을 하니까 그냥 인베딩을 학습할 그냥 너희는 그냥 매개체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한데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그 V1부터 V2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V1부터 V2에 뭐가 들어갈지 지정을 안 하면 다 그냥 XXXXX 이렇게 해놓게 해놨고, 그거를 음. 뭘로 지정했는지 코드에 디폴트 세팅이 없었는데 저자가 그거 코드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까먹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걸 다 X 12개로 그냥 패딩을 해서 그냥 쓴 건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W2하고 W1부터 W2도 똑같이 XXX예요? 그렇게 그 제가 코드를 간단하게 확인했을 땐 그렇는데, 좀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뭐 진짜 이거의 선행 연구인 뭐 윙클립 이런 거에서도 되게 뭐 포토 오브 픽처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최대한 다양한 세만틱을 좀 구성하도록 프롬프트 템플릿을 잘 짰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뭔가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 뭐 리뷰 오픈 리뷰 코멘트나 뭐 어펜딕스나 이런데 잘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 오브젝트하고 데미지드 오브젝트는 그 단어 자체가 오브젝트이고 그 단어 자체가 데미지드 오브젝트가 네네. 들어간다는 말. 네, 진짜 문자 그대로 그거를 쓴다. 네. 그럼 이게 통과해서 텍스트 인코더 들어갈 때 보면 지금 빨간 색깔은 러너블한 거고 파란 색깔 그 네모 박스는 프리즈인 거예요? 네. 레이어 들어간 인풋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한 워드 인베딩되면 학습되고 뒤에 따라붙는 오브젝트 또는 데미지드 오브젝트는 프리즈인 건가요? 요것도 다 그냥 이 텍스트 프롬프트 자체 인베딩은 다 그냥 그 트레인업을 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태워서 인베딩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
그 임베딩 만들 때는 프리트레인된 클립에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쓰되,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프리즈를 시켜놓되,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불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 n개의 레이어 중에 첫 9개 레이어에는 이제 러너블 토큰을 약간 넣어줘 가지고 좀 임베딩 스페이스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파인 튠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러너블 토큰을 4개 정도 여기서는 넣었는데요. 그래서 첫 9개 레이어에 이제 뒤에다가 러너블 토큰을 4개 정도 매 레이어마다 인설션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하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텍스추얼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구한 이 텍스추얼 임베딩을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 혹은 로컬 비주얼 임베딩과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과의 유사도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벡터와 벡터 사이의 닷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어떤 스칼라 값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우리가 probability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티를 어떻게 probability 값으로 바꿀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그 심클레어 같은데 컨트레스트 로스 계산할 때 그거랑 비슷한데요. 그 요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색 친 부분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에다가 템퍼러처 스케일을 나눠주고 뭐 익스포넨셜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시그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라지 C는 이제 노말 텍스트 프롬프트랑 앱노말 텍스트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노말에 대해서 이 값, 그 다음에 앱노말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 비율의 포션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총합은 1이면서 이제 값은 다른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시밀러리티 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텍스트 인코더에 아까 러너블 그 토큰 4개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얘네는 9번째 레이어까지만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그냥 특별한 인설션 없이 진행을 했고요. 어펜딕스에 보니까 그냥 이것도 휴리스틱하게 개수를 조절했을 때 9개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안 쓴 실험도 있나요? 러너블 토큰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나 언노멀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사용한 아, 실험이 있는지. 네네네. 제가 그 뭐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어펜딕스가 이게 43장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거 이거 인설션에 관한, 네, 인설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에 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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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과의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비주얼 맵과도, 그러니까 로컬 피처 맵과도 이 텍스처얼 임베딩과 시밀러리티를 계산해가지고 각 픽셀별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픽셀이 이제 노멀과 유사도가 높은지 앱노멀과 유사도가 높은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앱노멀과 유사도가 더 높은 픽셀들만 이제 그 아노말리 리전으로 정하게 되고요. 그 로컬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로컬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이제 24번째 레이어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12번째, 18번째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 피처 맵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나오는 것처럼 네 개 레이어 피처 맵에서 나온 거를 합천 다음에 이제 그 합쳐진 피처 맵과 이 텍스처얼 임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각 픽셀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거를 프로버빌리티로 변환하는 과정은 앞의 이제 글로벌 로스에서 사용됐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노말과 앱노말에 대한 확률값이 있는 이 시밀러리티 맵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랑 이제 ground truth segmentation 맵 사이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focal dice loss라고 해서 이제 다이스 로스 플러스 focal loss를 쓰게 되고요. 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IOU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칼 로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이제 잘 못 맞추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도록 패널라이즈가 된 그런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로스 계산할 때 이제 네, 그라운드 트루스는 그 바이너리 마스크잖아요. 0101이고 네네네, 11 웹은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로 나타내져 있는데 네. 얘 뭐 그 시뮬러티 맵에 그 스레스홀드를 걸어서 로스를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프로버빌리티 값들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건가요? 바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네, 아, 네. 다이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다 아실 것 같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다이스 로스? 저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네네. 좀 여쭤보- 아신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신다는 거죠. 아니요, 잘 몰라요. 네네네. 그 다이스로스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GT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펜슬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프리딕션인데, 요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리딕션 사이에 이제 면적 비율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프리딕션 분의 이제 요 교집합 곱하기 2,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리딕션 사이에 그 오버랩이 크면 클수록 값이 1에 가까워지고 작을수록 0에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1 마이너스 다이스 스코어에 대한 거를 로스로 걸어주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형경님 말씀하신 대로 원한 마스크를 쓰게 되지만, 꼭 원한 마스크가 아니어도 이게 예를 들면 이제 0과 이게 1이 아니어도 프로베빌리티 값이어도 이제 코드로 했을 때 GT sum, pred sum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 소프트 다이스 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논문이 되게 성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좀 그렇게 막 친절하거나 막 그런 논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이 로컬 피처 맵을 뽑을 때 아까 프리트레인드 클립 앱 이미지 인코더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DPAM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DPAM의 약자가 이제 다이아고널리 프로미넌트 어텐션 맵인데요. 논문에서 이거에 대한 약어도 제시도를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어텐션 맵 중에서 대각선 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이니까 자기 자신과의 그 유사도겠죠. 그거를 조금 더 프로미넌트하게 어텐션 맵에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로컬 피처 맵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QKV가 있잖아요. 그래서 Q와 K로부터 어텐션 맵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V에 적용해서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요 QKV 계산하는 부분 중에 Q와 K를 그냥 V와 V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텐션 맵 계산할 때도 그냥 V 토큰과 V 토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인코더의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어텐션 맵의 가중치 계산 부분만 변화를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QK 어텐션 맵과 달리 이제 VB 어텐션 맵이니까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가 더 두드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성분이 실제로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어텐션 방식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특정 토큰들의 이제 가중치가 확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QK 어텐션 맵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쿼리라고 하고 이게 키라고 하게 되면 특정 키 부분에 엄청 쏠리게 되니까, 모델이 그 비주얼 인코더가 그 주어진 이미지에서 특정 그 패치만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각각 부분들의 로컬 피처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VV 어텐션 맵으로 바꿔가지고 그 너무 특정 토큰으로의 웨이만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능 향상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꼭 VV여야 되냐? QQ일 수도 있고 KK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Q나 K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특정 토큰의 이제 웨이시 쏠리는 거에 대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바이어스가 Q랑 K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QQ랑 KK를 쓰는 것보단 VV를 쓰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결과에서도 여기서 보면 이제 초록색이 KK 어텐션이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QQ랑 VV 어텐션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요 꼭지점에 있는 게 데이터셋 이름들인데요. 여러 데이터셋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KK 어텐션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그 방법 설명이고요. 네. QQ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보면 이런 거는 QQ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예를 들면 MV텍 이런 거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을 때는 이 초록색 라인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저자가 네. 약간 처음에 데이터셋 한두 개로 실험을 했을 때 VV가 잘 나와서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막판에 제출 한 3일 전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렇게 어, 나왔네. 근데 밀어붙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저도 형경님이랑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뭐지 이게 음, 저자가 말하려는 게 그래서 QQ가 더 좋다는 건가? 막 네. 그랬는데 아 죄송해요. VV가 파란색이구나.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죄송해요. 제가 이 빨간색 잘그 표시를 잘못했네요. 파란색을 봐야 되는데 파란색이 VV고 들리시죠? 네네 들립니다. 아, 네, 저도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이제, 네. 그 VV가 어쨌거나 파란색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약간 겹쳐져서 그러는데. 네 파란색 뒤에 대체적으로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VB가 대체적으로는 좋은데 요런데 보면은 네 죄송해요. 제가 이게 네이버를 완전 잘못 쳤는데 네 이거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QQ가 더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좀 근데 좀 꿈보다 해몽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 앞 슬라이드 이거 얘기 다 끝나면은 다 질문할게요. 끝났습니다. 네, 방법은 그래서 질문이나 코멘트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 모델 프레임워크 나온 부분에서 질문이 이거 전장이에요. 네네. 이건 여기서 네, 그 비전 인코더에 네. 지금 그 CLS 토큰은 레이어가 지금 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비전 인코더 보면 아래는 레이어가 회색이고 위에는 레이어가 초록 아, 색깔이. 그거는 이제 따로 뭐 토큰을 분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요 회색은 그냥 오리지널 프리트레인드 VIT를 그대로 쓴 거고 요 초록색은 그 오리지널 프리트레인드 VIT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텐션 맵 계산 방식을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네. 썼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큰은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오리지널에서 나온 건 CLS만 쓰고 그 DPAM에서 나온 거는 그 CLS 제외한 나머지 피처들만 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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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쓰는데 그냥 어텐션 맵 계산 방식이 다른 걸 썼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좀 모르겠어요. 이 논문이 이런 점도 너무 헷갈리게 써놓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논문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네, 질문 네. 없어서. 그럼 더 네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레벨이랑 픽셀 레벨의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는 이제 AORC랑 그다음에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AUPRC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ecision Recall Curve의 면적을 재는데 이제 좀 더 러프한 방식으로 이렇게 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픽셀 레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URC를 잴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픽셀에 대한 그 프리딕션 프로버빌리티 값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샘플의 모든 픽셀에 대한 그 AURC 값을 쫙 구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픽셀이 전체 데이터셋이 막 1000만 개다 그러면 이 1000만 개의 이제 AURC 값을 그냥 다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UPRO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자주 쓰는 메트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오브젝티브에 대한 성능도 좀 민감하게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해서 AUPRO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 프리딕션 맵에 이것도 AUROC 계산하는 것처럼 어떤 확률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H by W의 프리딕션 맵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확률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면서 이제 원화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0.3보다 작은 거는 0, 0.3보다 큰 거는 1, 뭐 0.5보다 작은 건 0, 0.5보다 큰 거는 1 이런 식으로 원화 마스크를 계속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각 원한 마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각 커넥티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 오버랩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바이레터럴 long 세그멘테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요 좌측 폐 한번 계산해주고 우측 폐에 대해서 오버랩 비율 다시 한번 계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면서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AURO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false positive rate이랑 true positive rate인가? 뭐 그게 x축 y축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AUPRO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축에 false positive rate이 들어가고 그 y축에는 이제 오버랩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버랩 비율이 들어가게 돼서 AURC 커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AUPRO 커브도 이제 false positive rate에 따른 오버랩 비율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을 AURC랑 동일하게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은 제가 아래쪽에다가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AUPR로 그냥 썼다라고 그냥 사이테이션만 해놓고 뭐 디테일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것도 제가 GitHub 들어가서 코드 보고 알게 된 거라 좀 여러모로 논문이 불친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 레벨의 매트릭 두 개랑 픽셀 레벨 매트릭 두 개를 재게 되고 이 매트릭 모두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값이고 0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 튠은 이제 MVTech AD 데이터셋에 이제 테스트 스플릿만 사용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파인 튠을 한 다음에 다른 모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VTech 데이터셋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MVTech 데이터셋은 이제 BSA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걸로 트레인 시킨 다음에 MVTech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평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MVTech AD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사용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그 데이터셋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거의 10개 가까이가 다 메디컬 데이터셋이에요. 요 빨간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위에 한 5개 정도는 RGB로 된 이미지고요. 그래서 ISRC 같은 경우는 피부암 같은 거 나타내는 이미지고 이거 4개는 이제 내시경에서 폴립 같은 거 있는지 찾는 이미지고요. 나머지 이제 한 5개 정도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갑상선 초음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의 이제 CT, MRI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아노말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사용된 CT나 MRI나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그 세그멘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노말리인지 아노말리가 아닌지는 아노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아노말리가 있는지를 세그멘테이션한 그라운드 트루스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레벨 매트릭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논메디컬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노말리 클립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이전 소타가 이제 윈클립이라고 해서 이게 신진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페이퍼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성능이 더 좋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제 메디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에 없는 4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미지 레벨의 매트릭만 측정을 했고요.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픽셀 레벨의 매트릭까지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이 논문이 되게 불친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괄호안에 이 2개 밸류가 뭔지를 논문이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물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괄호 이게 첫 번째 값이 AUROC고 이제 두 번째 값이 Average Precision이 되고요. 이미지 레벨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값이 AUROC, 두 번째 값이 AUPRO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비드 19에서는 이미지 레벨의 아노말리 디텍션이 특히 떨어지지만 이제 브레인 CT나 MR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이미지가 아노말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거의 AUROC 90%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MVTech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을 했는데 이게 논메디컬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논메디컬 데이터셋으로 트레인하지 않고 메디컬 데이터셋으로 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성능을 측정하면 좀 달라지나를 봤는데, 이제 그래서 MVTech AD 데이터셋 대신에 이제 내시경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하는 콜론 DB로 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성능을 봤고, 그러면은 성능이 조금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코비드 19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CT랑 MRI는 성능이 약간 오르는데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론 DB는 결국 RGB로 된 내시경 데이터셋인데 이거를 파인튠을 한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인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네. 그렇고 이제 퀄리테이티브 이그젬플을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그 두 번째 줄이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hour스를 두 번째 줄에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hours 뭐 그란투스가 제일 위에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베이스라인 두 가지에 비해서 이제 제일 잘 나온 베이스라인 두 가지에 비해서 이제 hours가 훨씬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진짜 여기 잘 보시면 진짜 이 논문 진짜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 선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란트루스 아노말러스 리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림을 확대해놔서 그런데 실제 그 논문 그림은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메디컬 도메인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실제 아노말리 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튜머 있는 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신 거에 비해 좀 뭔가 되게 빈틈이 많은 논문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란트루스 대비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여기서 제시한 아노말리 클립이 더 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좀 고무적인 점은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사이로이드 노즐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MRI에서 여기 흰색이 이제 튜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튜머 같은 것도 잘 잡아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에 나왔던 윙클립이나 아니면 이 밴드가 아마 ICCB 아노말리 디텍션 뭐 챌린지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노말리 리전을 비교적 잘 잡아내긴 하지만 좀 뜬금없는데도 같이 잡거든요. 예를 들면 요 제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벤트리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배운 측두 뇌실이 이 레터럴 벤트리클이 이건데, 요 튜머만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에도 이제 웨이트가 확 쏠려가지고 아노말러스 리전으로 이렇게 캐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딱 아노말리 리전만 아노말리 클립이 좀 더 잘 잡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GT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어그멘테이션 이거는 뭐 그냥 그려준 거예요 따로? 그 GT가 사이로이드는 있고요. 그 브레인, 그러니까 메디컬 중에 일부가 GT가 없는데 이 브레인 MR 데이터셋에는 GT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친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좀 하다못해 대충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그리기 불안됐으면 바운딩 박스라도 좀 쳐줄 법한데 모르겠어 제가 너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요거는 그렇다 치는데 빨간 선이 어딘지 처음에 올라가지고 뭘 말하나 했었어요. 그렇긴 네. 해요. 네. 그렇고 이제 네. 성공 케이스랑 실패 케이스를 살펴보면 실패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A, B, C, D 중에 이제 두 번째 B랑 네 번째 D가 실패 케이스인데 실패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아노말리 리전은 어느 정도 잘 잡는데 이제 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이제 웨이트가 걸려서 페일리어 케이스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체리 피킹에서 좀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잘 하는 거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여기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 난 부분까지 캐치를 해서 이것도 아예 뭐 아노말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페일리어 케이스도 네네 잘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요 약 있는 부분도 여기만 해야 되는데 그 위쪽에 이물질 낀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런 페일리어 케이스는 성능이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아서 이런 페일러 케이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요거는 확실히 잘 못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기계 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웨이트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걸리고 네. 좀 요런 데 걸려가지고 네. 음,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오브젝트 어웨어 vs 그러니까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템플릿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어거노스틱이 아닌 오브젝트 어웨어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성능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브젝트 어거노스틱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맨 뒤에 텍스트 프롬프트의 맨 뒤에 단어를 이제 오브젝트 혹은 데미지드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내가 디텍하고 싶은 클래스 네임으로 이거를 바꿔 가지고 프롬프트를 짰을 때 성능 게인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이제 퍼포먼스 게인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0. 몇 퍼센트부터 이제 4.4%까지 이제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퍼포먼스 게인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고 아까 메서드에서 설명했던 여러 컴포넌트 그래서 그 DPAM 다이아그노스틱 그 대각선 성분만 더 도드러지도록 이제 VB 어텐션을 쓴 거랑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프롬프트를 쓴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형경님이 질문 주셨던 텍스트 인코더의 러너블 토큰을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맵을 뽑을 때 이제 제일 엔드 레이어의 피처 맵만 쓰지 않고 중간 단계의 피처 맵들을 뽑아서 한 번에 사용한 거를 모두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라도 빼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다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계속 예전부터 CXR 리포트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극적으로 ECCB를 제출을 해서 지금 좀 잉여 상태라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영상이라는 게 되게 아노말리 디텍션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사람 의료 영상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한데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초음파라든지 뭐 아니면 스캔 범위가 되게 다양하다든지 그런 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CXR 같은 경우는 진짜 예를 들면 어떤 CXR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사람 폐 있을 때 폐 있고 뭐 목뼈 있을 때 목뼈 있고 뭐 가슴뼈 있을 때 가슴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갑자기 여기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 사람은 우측 폐암 환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부 다른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생긴 패턴 속에서 일부 다른 위전이 생겨서 이제 그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아노말리 리전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CXR 리포트를 생성하는데 좀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RAG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해가지고, 그래서 인풋과 유사한 어떤 케이스들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풋과 유사한 케이스를 찾을 때도 요 아노말리 리전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유사한 샘플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비주얼 인베딩 기준으로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찾지 말고 좀 이거 기준으로 찾아가지고 샘플들을 리트리브 한 다음에 리포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리트리브 된 샘플들에 나온 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아노말러스 리전을 찾는 거를 좀 더 잘 찾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방법을 디자인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CXR을 아노말리 디텍션의 관점에서 본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CBP가 23년도에도 나왔고 이번에 TPMI 24년도에도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만 스키마틱하게 읽었을 때는 그 논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중에 아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노말리 리전이 정확히 어느 에리아에 있는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으로 찾아주는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영상이 이제 아노말리가 있냐 없냐만 이제 언스퍼바이스드로 그냥 찾아주는 그런 거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아노말리 클립 같은 거를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그를 할 때 그냥 코슨 시뮬레이트 말고 하면은 그 조금 더 스페시픽한 부분을 따로 던지는 상황이 그 네, 많은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자상협에, 그러니까 솔직히 막 엄청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아노말리 리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아노말리 리전을 포함하는 패치들만 셀렉을 해서 그 패치 네네. 리전들 중심으로 유사도가 제일 높은 샘플을 뭐 리트리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네. 정교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이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믹스 XR 음, 데이터셋 받아지는 대로 아, 어제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진짜. 아, 근데 내 오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IUXRay라는 다른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아, 사이즈가 그쵸. 작고 한 10몇 기가밖에 안 돼서 그거 받아서 좀 오늘부터 좀 해서 주말 중이랑 다음 주에 좀 구현을 해보려고요. 아, 미믹스 XR 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 확인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가 필요했잖아요. 네? 아, 어떤 학습이요? 아까 그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 아닌가요? 아노말리 클립이요? 네네네네. 아, 아노말리 클립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면, 그냥 MV택이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대한 성능을 쫙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MV택은 아, 의료 데이터셋 전혀 아닌 그냥 그 어떤 네네. 공장에서 좀, 나온 네.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태스크의 특성상 MV택으로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을 잴 수밖에 없었지만, 예를 들면 네. 여기 나온 데이터셋 중에 진짜 요 코비드 19 같은 거 빼고, 아니다 봐, 그러니까 네. 그란트로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그, 없는 거 빼고 위에 네. 한 10개 정도 싹 다 긁어서 프리트레인 시킨 다음에 뭐 음, 미믹이나 IUX에 대한 성능을 보면 좀 어떻게 나오려나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면 꼭 이런 게 그럼 훨씬 더 아니더라도 잘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샘플이 2,000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아, 그리고 뭐 클립 같은 경우도 뭐 더 잘 될지 어떨지는 봐야겠지만, 여기선 그냥 진짜 클립 썼는데 뭐 음, 프리트레인드 뭐 매드 클립이나 다른 거 써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걸 꼭 CXR 리포트 제너레이션에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요새 약간 그 메디컬 비전 CXR 비전 랭귀지 프리 트레이닝 논문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네네. 프리 트레이닝 시킬 때도 이런 아노말리 리전을 찾은 다음에 그거랑
그거랑 관련된 거 좀 아, 어웨어 해가지고 프리트레인 시키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좀 너무 네. 좀 엇갈아야 되나 너무 온몸 비틀기해서 그냥 좀 너무 아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되게 그다음에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프리트레이하는 과정이 그냥 거의 이제 모델한테 맡겨 버리지만 그 스스로 뭔가 좀 어노멀리한 부분을 어웨어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이피션트하게 더 빨리 학습이 잘 세츄레이션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비드 19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한 아노말리 여부를 판정하는 게 좀 성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AORC 지금 음, 딱 0.8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더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